is there an ideal length for a short to be? Like, The thing to really think about here is, what about quantity? We have people who think that they have to I post. think that it's very difficult to be prescriptive here, but Sometimes shorts will take off and they'll get like a few hundred or a few thousand views and then just drop completely. there are parts of the algorithm. If a short doesn't take off, should I delete it and then just keep reposting it until it does? I think that there is a risk there that gets seen as systems. 얼마 전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드에 유튜브 쇼츠 프로덕트 리드인 토드 셔먼이 출연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인사이드는 유튜브 기술팀이 주로 나와서 유튜브 신기능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번에 나온 쇼츠 관련 내용은 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쇼츠 담당자가 직접 답해주는 내용이니까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없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크리에이터 인사이더 채널에서 직접 보시면 되지만 뭐 한글 지원도 되지 않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쉽게 해설을 붙여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더라가 아닌 진짜 유튜브 공식 정보. 그럼 유튜브 연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훈련소장입니다. 그럼 제가 각각 14개의 질문에 토드 셔먼의 답변을 포함해서 저의 해설까지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고리즘부터 가볼게요. 1번, 쇼츠는 롱폼과 알고리즘이 똑같을까요? 알고리즘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알고리즘이라는 이 글자 대신에 시청자를 넣으면 모든 질문에 답이 된다. 바로 세계 최고의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한 말입니다. 이 영상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알고리즘은 결국 시청자에 따라간다. 알고리즘이 변해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쇼츠와 롱폼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롱폼은 클릭률이 중요하죠. 클릭한 다음 영상을 시청하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쇼츠는 대부분 시청자가 쇼츠 피드에서 시청을 합니다. 클릭이 중요한 지표는 아니죠. 오히려 쇼츠 영상은 스와이프,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언제 움직이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츠에서는 시작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뒤에서도 또 나옵니다. 2번, 쇼츠의 조회수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쇼츠는 유효 조회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숏폼 플랫폼의 경우 피드에 노출되면 바로 조회수를 얻는데요. 쇼츠는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유효 조회수는 시청자가 쇼츠를 시청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조회수를 얻게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몇 초 이상 시청하면 뭐 조회수 획득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뭐 없다고 하네요. 항상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3번, 조회하기로 선택한 사용자 비율. 이게 뭔가요?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쇼츠 전용 항목이 추가되었는데요. 마치 롱폼에서의 클릭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쇼츠는 피드에 올라타는 것이 노출이고 시청을 시작해야 조회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쇼츠가 피드에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이 영상을 보는지를 이렇게 수치화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알려줍니다. 이걸 수치화해서 제공한다는 건 결국 유튜브 쇼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반에 이탈률을 줄여라 하는 말이 되겠죠. 마치 클릭률처럼요. 4번, 쇼츠는 몇 초 길이가 가장 좋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쇼츠 길이가 몇 초 이상 뭐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콘텐츠에 맞는 길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이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길이가 좋다는 거죠. 제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이탈하지 않는 전제로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길면 이탈률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아무도 나가지 않게 쇼츠를 길게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덧붙여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쇼츠가 노출되고 나서 시청자들이 나가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튜브에서는 60초 이상의 쇼츠를 제공하는 건 뭐 현재 계획에는 없다고 하네요. 5번, 쇼츠에서 썸네일 역할은 뭔가요? 쇼츠가 크리에이터의 진입 장벽이 낮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썸네일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점인데요. 쇼츠는 유튜브 홈피드보다 쇼츠 전용 피드에서 훨씬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드로이드에 이어 아이폰에서도 유튜브 앱을 통해 업로드할 때 썸네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왜 생겼을까요? 유튜브 쇼츠는 다른 숏폼들과는 달리 유튜브라는 상위 피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쇼츠를 골라서 마치 롱폼처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썸네일도 따로 만들게 하려면 쇼츠 만드는 게 폰에서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올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절충하기 위해 따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쇼츠 영상의 한 부분을 골라서 썸네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 현재 보시면 이 유튜브 검색을 했을 때 제일 상단에 쇼츠들이 먼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가 궁금한 정보를 짧게 요약해 알려주는 걸 조금 더 선호하겠죠. 그런데 그
그 선택 방식이 롱폼과 똑같이 결국 썸네일, 제목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정보 제공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검색 유입을 위해서라도 이제 쇼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쇼츠로는 짧은 요약본,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본 채널 영상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게 또 운영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8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쇼츠의 설명이나 댓글 고정에 이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쇼츠를 통해 롱폼으로 바로 갈 수 있게 고정 댓글로 이런 걸 달아놨는데 그게 없어지면 내가 이 쇼츠를 할 이유가 있나? 하고 막 항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쇼츠 영상 자체에 내 채널 영상 바로 가기를 넣을 수 있는 이 기능들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사전에는 9월 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땡겨진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것도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기능이 나왔습니다. 관련 동영상이라는 기능인데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6번, 해시태그는 꼭 넣어야 하나요? 인스타를 보면 해시태그를 3개, 5개, 아니면 막 30개 이렇게 넣기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는 해시태그 키워드가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시태그는 검색어 키워드로 활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유튜브에서의 해시태그 역할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제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예 필요 없냐? 뭐 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채널의 콘텐츠를 전부 다 분류하기는 힘듭니다. 해시태그가 지금 당장의 어떤 사건이나 트렌드 같은 게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시청자들은 이 해시태그를 눌러가지고 이런 관련 콘텐츠들이 요즘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 번에 볼 수도 있긴 하니까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쌓는 방식으로도 해시태그를 쓰는 건 전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쇼츠 제목은 또 썸네일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이렇게 해시태그를 2개 이상 이렇게 넣으면 너무 길어지고 가독성도 떨어지니까 좋진 않겠죠. 7번, 쇼츠는 언제 업로드하는 게 제일 좋나요? 토드는 업로드 시간대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단언해서 NO라고 하네요. No.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시의성이라고 합니다. 특정 이슈가 있을 때 연관되어서 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보고도 되게 많아요. 업로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쇼츠 피드에 올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6시간 뒤에, 어떤 사람은 7시간 뒤에 갑자기 조회수가 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업로드 하자마자 바로 쇼츠 피드 타고 조회수가 올라간다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 좀 종합해서 봤을 때 보통 일정 성과가 있었던 쇼츠 전용 채널 이런 쪽에서는 업로드를 하자마자 피드를 바로 올라탄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거 보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채널에 대한 최적화를 맞추는 작업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 채널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내 채널은 어떻게 노출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쇼츠는 많이 업로드할수록 더 많이 노출될까요? 하루에 10개 이상 쇼츠를 업로드하면 노출이 잘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하루에 10개를 올리면 그 뒤에 올리는 영상들의 노출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토드의 말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업로드 개수로 이렇게 조정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없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지점은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쇼츠 영상을 하루에 10개를 만든다면 거의 반드시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쇼츠의 품질은 좋지 않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뭐 다른 기계적인 도구를 사용했을 확률이 좀 높죠. 혼자서 매일 10개 만드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품질이 낮은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한다고 유튜브가 노출을 많이 해주는 일은 없다고요. 오히려 시청자의 참여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채널에 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시간에 차라리 업로드한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한 거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쇼츠 트래픽이 엄청나게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이 수익 지급 때문입니다. 원래 2월 전까지만 해도 자주 많이 쇼츠를 업로드하는 채널이 영상 각각의 이렇게 기회, 노출되는 찬스를 얻으면서 전체적으로 채널 자체가 빠른 성장이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2월쯤에는 영상을 자주 많이 올리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도 했죠. 그런데 막상 2월에 수익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쇼츠를 대량 생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유튜브를 보더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쇼츠 만들어서 월 얼마 벌기 이런 거 방법 알려주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댓글을 보면 또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요. 이건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유튜브는 대량 생산 콘텐츠를 싫어합니다. 아예 이렇게
이렇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도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 콘텐츠라고 판단해서 수익 정지를 먹었을 때 이의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네가 직접 촬영하는지, 편집하는지,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 어떻게 이 기획을 해서 수급하는지 이런 것들 알려달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지금은 유튜브 쇼츠가 업로드 개수가 많고 자주 업로드 한다고 했을 때 노출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9번, 쇼츠 조회수 그래프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쇼츠 조회수가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쇼츠 업로드 해보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가 오류가 났나? 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롱폼에는 시청자에게 노출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클릭하기 이전에요. 쇼츠는 쇼츠 피드에서 바로 보여지니까 그게 사실 없죠.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는 조회수가 아니라 노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노출이 곧 조회수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 기계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유효 조회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게 분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노출 자체가 조회수가 되었다가 어느 정도 시청자 반응이 파악되었다면 조회수가 이렇게 쉽게 유효 조회수로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어쨌든 노출을 쭉 올리는 상황에서 시청자 반응이 좋았다면 유효 조회수가 파악되더라도 계속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럼 더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쭉 떨어지는 이유는 쭉 올라갈 때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해서 노출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쇼츠 유튜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탐색 알고리즘이 돌아간다고 해요. 콘텐츠에 맞는 시청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쇼츠를 보다 보면 좋아요, 댓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영상들이 가끔 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 초보 유튜버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10번, 성적이 좋지 않은 쇼츠는 지우고 다시 올리면 올라가나요? 저도 이전의 영상에서 해외에서 쓰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알려드릴 때는 조회수 자체가 평균의 한 10% 정도 나올 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 뒤에 제목을 바꿔서 올리면 원래 평균 조회수 정도로 올라간다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고요. 당시에는 조회수가 뭐 0, 10, 15 막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런 방법들이 해결책처럼 돌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효과도 봤다고 들었고 저도 이게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들이 뭔가 조금씩 와전되면서 삭제하고 재업로드가 비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쇼츠 조회수가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평균 한 1000회씩 나오는데 뭐 800회, 700회 나왔다 이러면은 삭제하고 또 다시 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토드는 이렇게 한다면 알고리즘이 스팸 계정으로 인식하고 채널의 노출을 아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실 올해 1, 2월만 하더라도 쇼츠를 업로드하고 하나라도 이렇게 삭제했을 때 그 다음에 업로드하는 영상은 조회수가 완전 급락했던 적이 있었죠. 저도 그런 사례를 겪었고 저와 같은 이렇게 유튜브 전문가 컨트리뷰터 분들도 쇼츠는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삭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또 규칙처럼 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런 알고리즘이 올해 1월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쇼츠와 롱폼과의 관계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붙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제는 웬만해서는 쇼츠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처럼 평균 1000조회수가 나오는 쇼츠가 갑자기 막 10회, 20회 이렇게 나오는 일도 이제는 좀 드물죠. 쇼츠는 아직까지도 계속 알고리즘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빠른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11번, 쇼츠 때문에 롱폼의 성적이 줄었나요? 기존에 롱폼만 운영하던 유튜버들을 만나보면 요즘 하나같이 조회수가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집자도 내보내고 이제 편집을 내가 직접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라면 분명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 시청자층이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계까지 도달했거든요. 이 상황에서 쇼츠라는 게 새로 나왔다는 거는 분명 파일을 나눠 가지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드는 여기서 어떤 답을 했을까요? 토드는 여기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보더라고요. 쇼츠가 신규 크리에이터의 진입 통로가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는 계속해서 진입 장벽을 낮출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구독자 500명 사전 수익 지급 같은 것들이죠. 또 이렇게 쇼핑 기능을 통해서 더 빨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유튜브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막 짧은 영상들밖에 없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동물원에서의 나 뭐 이런 영상들 유튜브 처음 영상들 있죠. 또 대부분 콘텐츠도 그렇게 막 심각하게 열심히 기획한
어색하지 않고 손쉽게 조금 대충 만들었지만 뭐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런 영상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이제 긴 영상으로는 그런 게 거의 힘들죠. 그래서 쇼츠로 새로운 창작자가 들어오고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은 조금 더 내가 기획을 많이 해서 롱폼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토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조금 더 다양화를 이루면은 이 규모 자체가 더 커지게 되면서 뭐 롱폼이든 쇼츠든 사람들이 더 많이 시청하게 되니 서로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뭐 결국 이 대답은 롱폼만 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파이의 절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쇼츠도 같이 꾸준히 올려서 그쪽으로도 수익을 얻으세요. 뭐 이런 말이겠죠. 12번, 쇼츠의 모든 기능은 왜 모바일과 PC가 다를까요? 쇼츠에 썸네일을 지정하려면 PC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에서만 가능하죠.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요. 반대로 PC에서 이게 쇼츠를 업로드하면은 곧바로 좋은 화질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C에서는 변환이 되게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모바일과 PC가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 사실 저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토드의 답을 먼저 들어보면, 이걸 한 번에 다 우리 유튜브가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우선순위를 두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유튜브는 구글은 그렇게 휙휙 막 빠르게 결정내고 성과를 보여주고 막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이런 건 또 한국인들만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오류가 있는 상태로 좀 더 빨리 서비스를 공개하느니 차라리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구글이나 유튜브 쪽의 사풍 같은 그런 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쇼츠 썸네일 이 기능도 안드로이드가 출시된 이후에 이 아이폰에 나오기까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13번, 쇼츠는 댓글로 소통하기 어려운데 해결 방안이 있나요? 롱폼의 경우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댓글을 읽기가 정말 쉽습니다. 화면을 벗어나지 않고도 충분히 이렇게 댓글을 읽거나 댓글을 달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청자와의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쇼츠는 조금 어렵죠. 뭐 댓글이 물론 많이 달리는 편이긴 하지만 롱폼에 비해 쇼츠는 더 많은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답글로 막 이렇게 대댓글 달면서 소통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가 내놓은 방법이 답글을 쇼츠로 만들어서 직접 소통하는 거, 이걸 추천하더라고요. 이 기능은 사실 작년에도 있긴 했는데요. 그때는 댓글에 있는 이미지만 단순히 이렇게 잘라오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쇼츠에 포함된 이 댓글을 딱 누르면은 원본 댓글이 있던 그 콘텐츠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댓글을 쓴 사람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답글 쇼츠에 와서 또 댓글이 달리면서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건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긴 한데, 우리 훈련소도 구독자님의 질문에 훈련소장이 답합니다 라는 쇼츠를 저번에 한번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구독자님께서는 이렇게 댓글로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세요. 14번, 마지막입니다. 쇼츠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쇼츠는 지금도 개발 중이고 새로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작 도구를 지원하고,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좀 더 편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제 생각에 쇼츠는 좀 섣불리 출시된 만큼 계속해서 기능을 보완하고 뭐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오류도 고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쇼츠가 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뭐 틱토커들도 유튜브 쇼츠로 많이 진출했고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틱톡을 따라잡고 있긴 해요. 그리고 나름 이렇게 쇼츠가 잘 성장하고 있긴 한데, 처음 이제 유튜브 쪽에서 뭐 말했던 비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더뎌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빵빵 터지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숏폼의 시대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쇼츠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 쇼츠가 또 유튜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You are watching YouTube Training Center now.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도 유튜브 훈련소에서 제작한 영상들 중 가장 길이가 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쇼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서 누가 이렇다더라, 뭐 누가 저렇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쇼츠 책임자가 직접 답을 해주는 거니까요.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토드도 유튜브 직원이니까 이게 답할 수 있는 한계는 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답한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 유튜브 컨트리부터 이 플래티넘 레벨로서, 제가 유튜브 직원은 아니지만 항상 유튜브 쪽과 소통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접촉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설을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달에는 또 런던에 또 초청을 받기도 해요. 자, 어떠신가요? 어느 정도 쇼츠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을까요? 그래도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제가
쇼츠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누르는 데는 1초, 최신 정보는 1등으로.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